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. 저는 신유철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뭐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이에요. 근데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. 사실 그 주의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추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했다가 이제 상향으로 가기 시작했다.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이 반등세 기조에 올라탔다. 이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느냐, 뭐 질문도 사실 뭐 여러 가지잖아요. 각가지인데,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걸 알겠어요. 그냥 느낌인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좋은 느낌이 살아나고 있다.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긍정평가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어서 마음에 든다. 이게 17%로 가장 높고요. 그 다음에 공정하고 정의롭다 8%,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가 간다가 6%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0%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콘크리트 지지율이 사실 보수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0%가 콘크리트 지지율, 그리고 좌파,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그쪽, 좌파 쪽이 한 25%.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45% 정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, 긍정이 35%라고 해서 나머지가 무조건 부정이 아니다. 부정평가로만 치부할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yes, o와 no로만 대답했을 뿐이지 yes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no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계층이 있고, 그 계층이 생각보다, 제가 지금 경험상으로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그 계층이 아주 폭이 넓다. 40% 이상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40%가 그 주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뭐 마음에 들어, 이번 주는 별로야,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주마다의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대략 최근 한 달 정도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고 있구나,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것과 이제 맞닿아서 흐름을 좀 볼게 정당 지지율이잖아요. 정당 지지율도 32%네요. 지난 조사, 그러니까 2주 전 정도보다 2%포인트 올랐으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만큼 정당 지지율,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, 민주당은 23%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, 가장 최근 들어서는 며칠 전이긴 하지만 노인 비하 발언을 했잖아요. 그때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하면서 본인은 혁신위원장이니까 야, 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런 혁신적인 코멘트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무슨 잘못이야?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더 떨어진 겁니다. 평상시에 이 사람이 민주당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엿보이는 말투잖아요.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노인들이 굳이 나와가지고 뭘 해?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. 본인도 근데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던데 어쨌거나 자신의 자녀가 꽤나 오래전에 한 얘기를 아직까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도 희한하고,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희한하고,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 선거의 원칙도 부정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, 그리고 제1야당의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자격이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코멘트들이 있었잖아요. 내가 사과를 왜 해? 그러다가 야당 노인위원장한테 싸대기 2대 맞고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, 이런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온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박수를 칠만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는 결코 건강한 코멘트는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며칠 상간의 정서가 지금의 이 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, 제가 봤을 때는 요 다음 조사, 다음 주나 요 정도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그 당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
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야 얘네가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. 이 느낌을 그들이 알겠죠.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코멘트 덕분에 민주당의 수치가 꽤나 적게 나왔고, 이게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인비하 발언 이후에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지율이 반등되려면 아주 획기적인 것들이 필요한데, 일단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계속 이 기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,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민주당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이런 기조였었는데 작년부터 봤을 때 꽤나 유치한 말장난들로 계속 국민들 혹은 보수 쪽의 인사들을 괴롭히고, 되게 유치한 공포 프레임, 반일 프레임 이런 것들로만 계속 일관해 왔어요. 뭐 대통령 얼굴에다가 뭐 화살을 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치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로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전반적인 좌파 성향의 기조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만 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,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로서는 사실 이제 부적격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정치계에서는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, 가능하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도자의 격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.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. 이번에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해서 바뀌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, 바뀌는 게 맞다라고 답변한 게 52%, 동의하지 않는다가 34%였습니다. 좌파 진영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생 인권 조례 이거 개정하는 거 혹은 학생 인권 조례 손대지 마라, 다른 교권 관련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학생 인권 조례부터 손을 보자는 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. 자, 오늘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. 숫자에는 크게 여러분들도 동요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없는가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